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으로 이곳에서의 돌발 발언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민 환대에 대한 감사, 한강의 기적, 한미 동맹의 신뢰성 등을 이야기하며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SK그룹, LG그룹 등 우리 기업들은 향후 5년간 173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미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4대 그룹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계획, 진행 중인 기업들은 미국 백악관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시 세금 감면 혜택과 투자 준비 과정에서 미국 대사관의 행정적 지원, 엔지니어의 원활한 입국 도움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출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9월 시중에 풀린 통화량 증가율이 두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9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9월 통화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4.6% 늘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량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8월에 이어 9월에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빚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의 가계 신규 대출이 6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증가 규모로 지난달 최장기 연휴가 끼면서 가계 지출이 많았던 데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신규 신용 대출도 꾸준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뒤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했고요. 곧 있으면 중국으로 도착을 합니다.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잘 마치고 중국으로 떠난 건데요. 이곳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국회 연설에서는 돌발 발언 없었고요. 또 한미 FTA에 대한 언급 대신에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으로 향했는데요. 일단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돌입을 한 겁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국행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경제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시장에 우리 정치, 경제,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현 시장 상황부터 짚어본 뒤에 또 방중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간의 오름세입니다. 2548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요. 오늘도 2550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모습이지만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네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져서 2535포인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오경에는 2557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빠지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 보이지만 힘이 오늘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힘이 왜 없는지 수급 추체를 한번 체크해보면 일단 기관의 매도량이 좀 많네요. 1634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현재 금융투자 투신은 소폭씩 사고 연기금이 259억 원 순매도합니다.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455억 원 정도, 그리고 개인이 774억 원 순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파란불이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 내외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어제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직격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런 돌발 발언들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LG화학 소폭 빠지고요. 다음 보죠. 네이버,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빠지고 있고 포스코가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SK텔레콤 빠지는데 신한지주의 낙폭이 좀 큽니다. 한국전력만 소폭 상승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름세를 더 키워갑니다. 706.23포인트 0.7%나 상승하는데요. 700선 완전히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초반 701포인트부터 현재 포인트 706포인트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 거래소와는 좀 다른 차별적인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시총 상위주들, 신규 상장 종목들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 견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576억 원 삽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사고요. 외국인 48억 원 매도합니다. 소폭 매도, 개인이 416억 원. 어제까지만 해도 사던 개인이 오늘은 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상승 흐름 나오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공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나오네요. 신라젠이 소폭 하락하고요. CJENM도 9만 원 향해 달려갑니다. 티슈진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승폭 꽤 키웠었는데 지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위 두고 CJENM과 티슈진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로엔이 상승폭이 오늘 크네요. 11만 1,800원대까지 올라가고요. 코미팜, 그리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빠집니다. 파라다이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2만 3,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슈젤, 강보합, 포스코 캠텍, 서울반도체 모두 오름세고요. SK머티리얼즈, 펄어비스는 1.5%씩 각각 빠집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13원 8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소폭 약세 보입니다. Destroy North Korea. America first. Our relationship with China.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제 중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1박 2일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뒤에 떠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 간 겁니다. 동북아의 3강을 모두 거치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우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떤 또 파급 효과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의 민귀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뭐 국회 연설도 있었고요. 현충원 참배도 했습니다. 네. 그것으로 이제 일정은 공식 끝나고 바로 중국으로 참 바빠요. 쉬는 시간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상들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중국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이 뭐 대체적으로 순탄하게 넘어간 것으로 언론에선 평가를 하는데 네. 간단하게 리뷰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요.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면 우리 안보에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 아주 정제된 언어로 국회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국회 연설이 오늘 화두였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올까 많은 분들이 좀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특히 한미 FTA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었고요. 뭐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지금 도착했다라는 소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뭐 도착할 겁니다. 중국으로 도착을 하고 G2 국가의 정상이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독일의 한 언론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주연 시진핑 주석의 조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체크해 볼까요? 중국은 외국 정상들이 오거나 혹은 자국의 이 지도자의 일정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안 됐는데요. 아주 우리가 특징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몇 개 있습니다. 네. 중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의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변인이 어제 국빈 방문 이상의 알파가 있다. 그리고 그 알파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과정. 그래서 두 부부가
사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것이다. 이런 걸 사전에 공개한 거 보면 예. 이번에 중국이 기대하는 것은 공식적인 뭐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두 나라가 세계 국가를 이끌어가는 G2 국가로서 잘해보자. 이런 거를 연출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둘이 그렇게 썩 이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어울리는 지금. 조합은 아닌데요. 예. 예,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 문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빌 클린턴이 98년에 중국에 왔을 때 그 장쩌민 주석이 있을 때요. 예. 그때는 이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WTO 가입 직전이니까 그거를 협상하기 위해서 의전을 황제에 버금가는 의전을 해줬어요. 그때 그 시안에 먼저 가서 시안 성에 올라가는 황제 의전을 해서 빌 클린턴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나서 예. 북경에 와서 이제 그걸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시안까지는 안 갔지만은 자금성에서 중국 청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였다는 건룡 황제가 썼던 방에 가서 만찬을 하고 그 서재 가서 지금 티타임을 갖는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 이 자리가 건룡 황제가 앉았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마치 트럼프를 황제에 버금가는 걸로 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 아닌가.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 자금성의 그 관광객 입장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인이 오늘 자금성 전체를 다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기겠는데요. 어땠든지. 굉장히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들 남길 것 같습니다. 정상이 만나는 게 G2 정상이 만나는 게 이번이 보니까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북핵 문제하고 무역 불균형 문제, 뭐 어느 나라 가든지 일본, 한국, 중국 다 우리가 무역에서 불균형한 불평등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선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북핵 해법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키를 쥐고 있는 건 중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물론 중국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죠.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한 90% 정도 해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체결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중국한테 공을 돌리는 게 중국도 늘 그럽니다. 정작 중요하게 키는 네가 가지고 있으면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북핵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좀 핑퐁 게임 내지는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해법들로 한반도의 지금 정세가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그 북한과의 관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뭐 열강들의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나면은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좀 잡힐까요? 우리는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사실 이 북핵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제 사드로 전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또 한중 간의 이 무역 갈등과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당사 사실은 이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고 또 이제 중국이 워낙 영향력이 강하니까 두 나라가 어떤 합의를 내느냐가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두 나라의 그 협력이 진전된 상태로 갔다. 이것은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것 같은데 다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두 나라의 이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이 이제 떠오르는 중국을 억제해야 되는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죠. 중국은 또 그걸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아마 이 전략적인 문제는 그래서 언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표하는 것은 그런 대북 관계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두 나라가 이번에 모여서
대북 강경 메시지를 함께 낸다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힘든 또 싸움이 될 것이다. 양국 간에. 두 정상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5개국을 순방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에 가가지고 성과를 냈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걸 오늘 저녁에 빨리 트위터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은 가능하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여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전략적인 자신들의 이해는 넘겨주지 않으려는 그래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이 트럼프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뭐 북핵 문제는 단기적으로 막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뭐 중국과도 일본과도 한국과도 좀 무역에서 여러 가지 적자가 난다. 이게 불평등하다라는 얘기인데. 대중무역 적자가 380조 원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들을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는 겁니까? 사실 이 국가 간의 무역을 개인 기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몇 개 있죠.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환율을 어느 정도로 조정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고 기업의 경쟁력과 가격의 문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 그거를 시장 우선을 강조하는 미국의 그런 신자유주의를 오랫동안 해왔던 자기네들이 지금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1년에 3,400억 정도의 무역 적자라면 뭐 전체 미국이 한 8천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를 보는 데서 차지하는 포션이 보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도 여기를 개선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미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거 개선이 될 수가 없다. 이미 두 나라의 구조적인 게 여기는 제조 공장이고 여기는 소비 시장으로서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은 전략적인 이해관계, 즉 환율 문제라든지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양보를 잘 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대량의 구매 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이번에 그 MOU를 체결해서 이만큼 이번 순방을 통해서 너의 보따리가 충분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서 좀 일단은 이걸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트위터에 올라가겠네요.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일본에서 하는 것도 다 올렸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게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큰 축 중에서 이제 관세 인하 부분이 있는 건데 환율 말고 내년부터 상하이에서 국제 수입 박람회 개최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보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하니까 우리가 요 정도까지 양보할게라고 쇼맨십이나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일간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이 국제 수입 박람회 상하이에서 내년에 개최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1회 1대1로 국제 정상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일각의 얘기가 있죠. 그런데 또 보면 크게 보면 중국은 1대1로 대상 국가가 60개 정도 되거든요. 60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 60개 국가와 공동 발전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품도 우리가 다 사줄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액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을 꼭 겨냥했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내가 요구해서 강하게 요구한 결과 이런 것이 됐다고 얘기를 본인은 그렇게 미국 가서 하는 것을 뭐 중국은 당연히 묵인하겠죠. 그럼으로써 보따리 하나가 일단 더 간 거거든요. 그렇게 또 그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를 본다면 이 미국 입장에서 내년에 이 수입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이 무역 역조가 그렇게 많이 개선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방중을 하면서 뭐 굵직한 기업 CEO들이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 CEO들이 함께 가서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간 그 기업단, 이 수행단에 포함된 기업인들을 보면 상당히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미 물밑에서 이 공동 투자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MOU가 사실상 체결 단계에 가 있는 기업에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인식만 남은 그런 절차 같은데 네. 많이 갔습니다.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갔고 특히 에너지, 농업, 금융 이제 이 미국에서 중국에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로 갔고 예. 또 한편에서는 중국의 시장이 막혀 있는 기업인들이 갔어요. 그 얘기는 좀 더 자기들이 팔고 싶은 이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 예.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중국의 장벽 때문에 좀 들어가기 어려웠던 부분을 이번에 좀 쉽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중국에 간 이유가 뭔지를 시진핑에게 확실히 보여주려고 그렇게 많은 기업인을 대동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걸 하나하나 면면을 따져보면 이유가 다 하나씩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 오늘 시간 관계상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좀 요즘에 도발이 잠잠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동안 설전이 많았단 말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순방을 나서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중국 쪽에 지금 오늘 가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 속에서나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나 북한의 도발이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각에서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하는 게 무모하잖아요, 사실. 그 무모함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늘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시 말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랬는데 정말 미국과 중국 북한의 말폭탄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서 뭐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맞아요.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트럼프가 말폭탄을 안 한 것도 다행이고 북한도 아직 좀 잠잠한데 사실 좀 더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김정은이.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시진핑과 트럼프의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뭐 지켜보고 있는 네. 추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면면을 짚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의 민귀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오늘 특집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끝내고 방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면면 살펴봐야 될 텐데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